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죠.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을 동반한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사실상 벚꽃잎들도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월 1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교통 대란이 우려됐었던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 계획대로 대체 도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유 가공 공장이 경기도 양주시에 들어섭니다. 의정부역 선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져 경찰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 고려시대 행궁의 모습을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체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 대란이 우려된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 도로공사가 시작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약속대로 대체 우회도로를 만들고 갈매 IC 개설 비용 일부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신축이 한창입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숙천을 건너야 합니다.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진건교는 다산 신도시에서 국도 43번 동구릉로로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시에 공문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각을 세울 구리 쪽 제방에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서 공사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시에 북부 간선도로 확장 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지구로 인해서 그 교통에 대한 어떠한 그 발생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논란이 있었지만 그 경기도시공사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그 교통 소통이 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사항은 먼저 왕숙천 제방을 확장해 47번 국도에 연결하는 대체도로는 취소했습니다. 병목 현상이 우려되는 북부간선도로 진건지구에서 구리 IC까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강변북로 대로 1-5호선 토평 주유소에서 토평 삼거리 750m 구간도 재포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시공사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갈매 IC 건설 비용의 일부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다산 신도시는 475만 제곱미터 부지에 3만 천여 가구가 지어지고 8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 후 늘어나는 교통량은 8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일단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면서 교통 대란의 우려는 수면 아래로 잦아들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다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는 이제 좀 진정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구리시 왕숙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뒤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그곳이 다산 신도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구리시에서 하천을 건너면 바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왕숙천이 보이실 텐데요. 이 왕숙천을 건너면 바로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가 있습니다. 네. 진건지구는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요. 올해 말 입주가 시작돼 4만 9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이 다산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 왕숙천은 현재 다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왕숙천은 태조 이성계가 황궁하던 길에 자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지금 공사가 한창인 진건구는 왕숙천을 건너는 6번째 다리가 됩니다. 예. 다리 길이는 총 195m이고 넓이는 22.8m입니다. 예, 그 진건지구 진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다리 같은데 그나저나 이 진건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 다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시공사는 진건지구가 입주하기 전에 진건구를 완성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에서 진건구를 건너가면 43번 국도와 만나게 되는데요. 43번 국도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43번 국도 정체를 피하기 위해 강 건너로 보이는 왕숙천 제방도로를
확장해서 47번 국도에 연결하기로 했지만 이 방안은 이번 합의에서 취소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경기도시공사가 이 갈매 IC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가 안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네, 공개가 안 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이번 합의를 하면서 비밀 네. 엄수 조항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을 왜 안 하는지 갈매 IC 공사비를 얼마나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경기도시공사가 기관 간의 오간 공문이 공개되면서 구리시와의 협상에 불리했다고 보고 예. 앞으로는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엄수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진건교 때문에 이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과 이 구리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설전을 벌였다고요? 무슨 말이죠? 네, 설전을 벌인 이유는 경기도시공사가 진건구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구리시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네. 구리시가 경기도시공사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왕숙천에 있는 지작물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진건교 공사를 막았는데요. 도시공사는 자신들이 한 약속은 빼놓고 구리시가 다리 공사를 지연시킨다고 했고 전체 내용을 모르는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이 구리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 당연히 구리 시민들은 교통량 유발은 다산 신도시가 하는데 왜 구리시에 책임을 돌리냐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 사이에 신의를 잘 지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정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리시 왕숙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구리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합의를 했고 갈매 IC까지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진건지구 도로공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로 가봅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세워진 담장으로 인해 끊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연결돼 있어야 할 도로가 막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크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자, 김동훈 기자. 네. 네, 연결이 원활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7시쯤 의정부역에서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숨진 문모 씨는 사고 당시 선로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스크린 도어를 뚫고 선로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5시 3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돼지 사육장에서 불이 나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600마리와 사육장에 있던 집기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육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소방서 추산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뒤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80대 이모 씨는 손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모 씨의 집 작은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용산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세워진 담장 때문에 도로가 끊긴 이태원동 상황 살펴봅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이태원동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김 기자, 이 도로가 막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용산구 이태원동 137-23번지상 도로입니다. 네. 이곳은 제 앞으로 펼쳐진 우사단로와 제 뒤로 펼쳐진 큰 길인 보광로 60길을 연결하는 일명 연결도로입니다. 도로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용물이죠. 하지만 이렇게 도로 중간 계단과 무허가 건물들이 위치해 있어 도로가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계단의 끝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사람들이 통행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도로를 막아 세운 담장 누가 언제 왜 세운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구청이 파악한 건 이렇습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구릉지와 급경사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 방지용 담장이 과거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구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통행로로 사용하진 않았고 과거에는 이곳을 이용할 때는 이웃집 대문을 통해서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제 뒤로는 이곳을 이용해서 보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때문에 1980년대 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주민들은 네. 이곳을 이용해서 통학을 했고 그리고 이곳에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구청은 누가 언제 왜 이 담장을 설치했고 통행로를 막았는지 아주 명확하게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봐도 또 김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최근에 막혀진 담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막힌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뒤로는 보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또 이슬람 사원과 도깨비 시장 등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행로가 막혀 있어서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우회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에 이곳을 통행로를 확보해달라는 민원과 청원을 다수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청이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용산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네, 구청은 현재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구청은 이러한 이유로 이곳이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이기 때문에 계단 설치나 통행로 확보 등 기반 시설 투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이 조합을 중심으로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재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만약 이 지역이 재척이 된다면 네. 이후 현장 조사나 반대 민원 등을 자세하게 살펴본 뒤에 통행로 확보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관할 자치단체가 통행 불편의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연결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몬스터를 잡는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려시대 행궁의 모습을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사적 해음원지. 고려의 수도 개성과 남경, 즉 지금의 서울을 오가던 사람들을 위해 지은 숙박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왕의 행차를 위해 지은 행궁 모습을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해당 앱을 실행한 스마트폰으로 실제 행궁터를 비추면 가상의 건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유적지 현장에서 구현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 정기 건축물 유적지는 해음원지가 유일하고요. 이 관람객들이 이 유구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현장을 찾는 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한 거고요. 고려시대 건물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외관뿐 아니라 돌 바닥과 나무 기둥, 방 내부까지 보입니다. 예산이나 고증 문제로 실제로 복원하기 어려운 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파주시는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한국문화유산 콘텐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해당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 위치에 따랐고 그 3D 모델의 방향을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GPS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현장에 대한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현실성이라는 부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는 해음원지 전체로 증강현실 복원을 확대하고 앱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 역사가 이 IT 기술과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유 가공 공장이 경기도 양주시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서울의 협동조합이 양주 은현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육가 공장을 조성합니다. 기존의 낡고 노후된 시설을 대체할 통합 신공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설계와 IT를 접목한 최신 설비를 도입해 스마트형 공장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 신공장은 첫째 친환경적인 공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서 좀 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은현면 용암리 일대 19만 4,770제곱미터 부지에 우유동과 가건품동, 견학과 체험시설 등 6만 2,700제곱미터의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하루 최대 1,690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고 우유와 분유, 버터 등 70여 개 품목 이상의 유제품도 생산하게 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1,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5만 명 이상의 체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양주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회에서 약 3천억을 투자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가 아마 최대 한 1,000여 명까지 그렇게 좀 발생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관련된 그런 체험 사업을 서울의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마 수도권의 많은 사람이 양주 지역 경제와 더불어서 이곳에 좀 찾을 것으로. 오는 2020년 9월 준공 목표인 서울우유 신공장.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이번에 구로구로 가봅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뉴타운이 백지화되면서 도시재생을 차선책으로 선택한 건데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엄종규 기자입니다. 구로 구민회관 갤러리가 쪽방촌으로 변했습니다. 슬레이트를 연상케 하는 렉산 소재의 지붕에 허름하고 좁은 방, 가리봉동 쪽방과 벌집을 테마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공간입니다. 가리봉동 도시재생 사업을 앞두고 마련된 기획 전시회입니다. 구로공단의 성장과 함께 예전에 여공들이 살았던 가리봉 쪽방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참여작가 8명이 그 가리봉 쪽방촌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찾은 가리봉동, 미로와 같은 골목을 따라가면 도시 서민의 보금자리가 나타납니다. 네, 이곳은 가리봉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벌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벌집이라고 불리는데요. 현재는 서울시가 이곳을 매입했고 도시재생의 앵커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시설은 도시재생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핵심 시설. 벌집을 선택한 건 지역 자산은 보존하고 여기에 새로운 가치를 담겠다는 의지입니다. 앵커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하반기부터 우막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되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 차례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이달 공사가 시작되고 가리봉시장 현대화 사업은 올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4월 19일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해서요. 바로 올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 있습니다. 뉴타운 백지화로 주민들이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가리봉동. 도시재생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 같은 처방전이 약효를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음성 안내가 가능한 이동형 CCTV가 설치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의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이곳에 음성 안내가 나오는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게 되면 CCTV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음성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형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 쌓여있는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던 주민들은 깨끗해진 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좀 깨끗해져가지고 깔끔할 것 같아요. CCTV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심적으로 꼭 단속한다는 것도 일단 있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음성 안내 CCTV가 설치되면서 쓰레기 수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수거하는 거점형 방식에서
집 앞에 쓰레기를 두는 문전형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거점 수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장인 줄 알고 거기다 매일 버립니다. 주민 의식이 아직도 여기다 버린다는 의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동식 CCTV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마포구는 외국인 여행객이 많은 대흥동 서강로 일대에 그물망과 외국어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도화동 3개로에는 꽃 1,500송이를 심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강남구가 옛 한국전력 부지의 현대자동차 신사업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포함해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여금의 사용 출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효력 무효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국내 중소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일본 관광시장 집중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에 일본 중소도시 거주민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 오기 쉬워지는 만큼 다시 찾고 싶은 마음도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